이모는 동이틀 무렵 엄마의 병실을 찾아왔다. 아직은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그 어둠 속에서도 이모의 얼굴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이모는 16살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나로 묶은 긴 머리, 검은 뿔테 안경, 손수 지은 물방울 무늬 여름 원피스 차림의 이모. 이모는 무덤덤한 얼굴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한 엄마의 오른쪽 무릎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이모를 바라보자 이모는 한번 웃어 보이고는 입을 열었다. 해옥이 너도 무릎이 속을 썩이는구나. 신기하지? 너도 나이를 먹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언니야? 너 보고 싶어 날아왔지. 날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날아오나? 없기는. 이거 봐라. 이모는 등에서 둥그런 부채 모양의 하얀 날개를 펼치더니 8인용 병실 천장 위를 뱅글뱅글 날아다녔다. 엄마는 날아다니는 이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모습이 꽤나 우스워서 애처럼 웃었다. 그러자 이모도 만족한 듯이 날개를 접고 바닥으로 내려왔다. 너 보니 좋다, 해오가. 참 좋네. 우리 서로 보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까? 이모는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서 엄마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난 아직도 우리가 한참은 어린애들 같은데 이렇게 껍데기는 할머니들이 다 됐어. 엄마는 이모의 부드러운 손등을 만지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 이모는 할머니의 이종사촌 언니의 딸이다. 할머니는 옷 수선집의 일을 도와줄 어린 여자애를 찾다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순애 이모를 불렀다. 엄마는 할머니 등 뒤에 숨어서 수도가에 서 있는 이모를 가만히 훔쳐봤다. 너에게도 언니가 생겼다.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던 이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엄마는 순애 이모가 좋았다. 언니라는 말의 울림이, 그 다정하고도 애틋하게 들리는 말이 엄마는 좋았다. 왜 어린 시절에는 고작 몇 살이의 언니들이 그다지도 커 보였을까? 엄마는 가슴이 뛰어서 이모에게 먼저 말을 걸 수조차 없었다. 이모는 말수가 적었고 쉽게 얼굴을 붉혔다. 16살이었지만 11살인 엄마보다 몸집이 작아서 모든 옷을 줄여 입거나 스스로 지어 입었다. 동네에서 가장 작고 마른 16살짜리 여자애를 찾으라면 그건 이모가 될 터였다. 엄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에게 해줄 말이 생겼다는 생각부터 했고 학교가 끝나면 수선집으로 달려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이모에게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모는 초크를 들고 원단 위에 본을 뜨면서 바늘에 실을 끼워 넣으면서 재봉틀에 페달을 밟으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수선집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엄마와 이모는 일부러 길을 돌아가곤 했다. 이모는 하교하는 여교생들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고 문방구 앞에 멈춰서기도 했고 전봇대에 묶여있는 개를 오래 쓰다듬기도 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이모의 머리 위에 내리비치는 햇빛을 바라봤다. 그럴 때면 시간은 부드럽게 흘러갔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리라는 이상한 낙관이
마음에 배어들었다. 이모가 전쟁통에 부모와 헤어졌고 같이 살던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엄마는 할머니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이모는 그 이별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이 고되거나 마음이 괴로운 날이면 고향에서 키우던 개 이야기를 하곤 했다. 전쟁이 끝나고부터 같이 살았던 곰이라는 개 이야기였다. 이모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손으로 꼽을 만한 일이었기에 엄마는 그런 이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곰은 마지막 며칠 동안 너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 그런데도 곰아 부르면 애써서 고개를 들고 꼬리를 치는 거야. 곰아, 밥 먹어. 말하면 곰은 안 아픈 척 밥에 코를 대고 먹는 신용을 했어. 그런 곰 앞에서 울었어. 곰이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걸 느꼈거든. 한밤을 자고 나서 개집에 가니 곰이 사라졌더라. 그 애가 사라지고 한 달 내내 울면서 학교를 다녔어. 울고 또 울었지. 내가 괜히 곰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 곰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어. 자기가 아픈 걸 보고 내가 마음 아파하니까 죽으러 나간 거라고 생각하며 자책했지. 아무리 슬프더라도 내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울지 말았어야 했는데. 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엄마는 곰이 되어서 곰에게 이야기하는 이모의 모습을 봤다. 곰아 밥 먹어. 그 말을 하고 엉엉 우는 이모의 모습을 바라봤다. 곰의 마음으로 이모를 바라보면 이모는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그 후로도 죽은 개의 마음으로 이모를 바라보곤 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두를 잃고 나서도 더 잃을 것이 남아있던 이모의 모습을. 엄마는 이모를 사랑했다. 이모의 남편은 엄마의 친구 나니 아줌마의 오빠였다. 그는 스쳐 지나가면서 본 이모에게 호감을 느꼈고 나니 아줌마의 손에 이모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내었다. 이모는 주머니에 편지를 넣어두었다가 화장실에 가거나 엄마와 함께 집에 갈 때 그 편지를 읽었다. 그 순간에 이모는 어두운 방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상대하고 수도가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는 여자애가 아니었다. 그의 편지를 읽으며 이모의 얼굴은 그저 평범한 사랑을 갈망하는 22살짜리 여자의 얼굴로 변했다. 속에서 이는 감정을 자제하려고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는 이모의 얼굴에서 엄마는 이상한 쓸쓸함을 봤다. 막막하고 두렵지만 행복한, 무언가를 간절히 희망하면서도 주저하는 얼굴. 그 둘은 두 계절을 만나고 결혼했다. 이모와 엄마는 종종 엄마 회사 앞의 칼국수 집에서 만났다. 이모는 예전처럼 우물쭈물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음식을 주문했고 말을 할 때는 눈이 빛났다. 새로 산 것이 분명한 블라우스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었고 짙은 분홍색 립스틱을 발라서 얼굴이 더 화사해 보였다. 이모는 칼국수 그릇 안에 든 바지락의 살을 하나하나 발라서 엄마의 접시에 덜어주고 자기는 면만 건져 먹었다. 양보하고만 살지 마. 자꾸 이렇게 남한테 퍼주면 버릇된다. 엄마는 손가락으로 이모가 발라준 바지락 살을 떠서 이모의 접시에 덜어줬다. 혜호가, 응?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 지금처럼만.
이대로만 살아보고 싶어. 이런 기대가 욕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 이모는 곧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본다고 했다.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기가 태어나면 자신이 부모에게 받아보지 못한 모든 사랑과 기회를 다 줄 거라고 했다. 엄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에게 질투를 느꼈다.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혜호가 너처럼 날 좋아해준 사람은 없었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상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넌 내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 엄마의 가족들은 언제나 이모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이모는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모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식의 태도였다. 언니, 이거. 엄마는 소가죽 지갑을 이모에게 건넸다. 살면서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산 물건이었다. 언니 결혼 선물 너무 늦게 줬지. 첫 월급 타고도 언니에게 따로 해준 게 없었잖아. 나 지갑 있어. 이 귀한 걸 왜 나한테 줘? 엄마는 이모의 구멍난 지갑이 떠올렸다. 기우고 또 기워서 너덜너덜해진 그 지갑. 이거 꼭 언니 써. 바보처럼 형부한테 주지 말고. 이건 언니 선물이야. 내가 이런 걸 써도 될까? 그럼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것도 사줄게. 이모는 그 지갑이 작은 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금씩 쓰다듬었다. 엄마는 종종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때의 이모를 바라본다. 가죽 지갑 하나에도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어린 여자애를 보면서 엄마는 그 애에게 왜 고작 이런 것 하나에도 그토록 당황하고 행복해 했는지 묻는다. 너는 더 좋은 것들을 누렸어야 했다고. 그럴 자격이 있었다고.